안녕하십니까, 롱숏TV 철우입니다. 자, 주말 동안 제가 금요일날 말씀드렸던 어떤 그런 반응들이 시장에 나타나면서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 점차 시장이 좀 살아나고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차트 보시면서 한번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자, 자, 좀 보겠습니다. 차트, 요즘 세팅이 조금 이상하게 된 게 있어서, 자, 이렇게 보시면, 이게 좀 이상하게 돼 있네요. 왜 이렇게 됐을까? 좀 오류가 좀 나타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최근에 일단 뭐 전반적인 흐름은 조금 긍정적으로 만들어지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나서 지난 금요일날, 금요일날이면 이제 15일날이었죠. 15일날 제가 이때 말씀드리면서 일단 흐름이 만약에 이제 한 21,100 정도 가면 그냥 뭐 요 정도는 뭐 이렇게 큰 기대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21,700 정도 최소한 요 정도 가지면 상당히 긍정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그런 자리까지의 일단 흐름을 보여주다가 일단 잠시 조정이 나왔죠. 조정이 나온 다음에 지금 오늘 아침부터 급등세가 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 단기적으로는 사실 추가 상승하기는 조금 버거운 자리에 들어선 상태고요. 전반적인 흐름은 뭐 이렇게 올라섰기 때문에 이젠 구조 자체가 상당히 긍정적인 쪽으로 흘러갈 수 있는 모양새다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고점 부분에서 지금 저항을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고점 저항 정도는 뭐 가볍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딱 전고점 저항 받았네요, 그죠?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조정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뭐 연속 급등을 해도 전혀 뭐 문제가 될 건 없어요. 물론 지금 박스 추세에 상단에 진입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조정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뭐 이게 조정을 안 하고 추가 상승을 한다 하더라도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뭐 이런 박스 추세가 반드시 강력한 저항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그냥 어느 정도 예측을 해보는 거죠.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만약에 추가 상승을 뭐 한 25,000 정도까지도 지금 열어놓고 봐줘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은 일단 상당히 긍정적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 뭐 이 정도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뭐 차트, 제가 비트코인은 뭐 먼저 보여드렸는데 순서대로 한번 토탈 차트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탈 차트도 지금 보시면 뭐 강하게 상승을 보이고 있어요, 그죠? 뭐 지금 시장이 비트코인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뭐 어지간한 종목들은 다 강력한 상승세를 지금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먼저 선도적으로 강한 상승을 보이면서 시장을 좀 주도했다 정도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마찬가지로 지금 전체 시장의 어떤 추가 상승을 보이는 것보다는 뭐 안 된다라는 건 아니지만, 불가능하다는 건 아니지만, 전체 시장의 상승보다는 일단은 단기적으로 좀 조정을 보일 가능성이 높은 자리에 진입한 상태다라는 점은, 이런 이제 비트코인 차트만 보지
비트코인을 뭐 보지 않고 이제 전체 그 토탈 차트만 보더라도 충분히 우리가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저항을 마지막으로 받고 나서 굉장히 아주 적절한 흐름을 보였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급등을 나타내면서 일단 강하게 전고점 추세를 강하게 돌파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일단은 뭐 저항선이 이제 하나하나 이제 저항선에 진입할 때마다 이제 반응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관건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 상승도 가능하지만 일단은 일단 이 추세 돌파한 거에 대한 눌림목 형성이 나올 가능성도 있고 연속 상승할 가능성도 있지만 일단 눌림목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는 얘기예요. 왜 이렇게 오늘 말이 이렇게 잘 안 돌아 나올까요? 자, 어쨌든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토탈 2 차트를 한번 보면요, 토탈 2 차트도 뭐 마찬가지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동일하게 지금 먼저 좀 빠르게 먼저 상승이 나온 것만은 틀림이 없어요. 토탈 2 차트는 이더리움이 먼저 상승을 했었기 때문에 좀 더 한 박자 빠른 상승세를 보였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지금 뭐 상승 탄력도 상당히 높은 거죠. 그죠? 예. 이미 토탈 1에서 보여줬던 이런 그 고점 자리 있잖아요. 고점 자리를 먼저 살짝 이렇게 올라갔다가, 물론 추세 자체는 좀 다르지만 모양새가 추세 모양이 좀 다르지만 이런 자리는 저항을 보이고 올라섰다가 여기서 저항 보이고 내려왔다가 눌러줬다가 강하게 돌파하고, 이렇게 강하게 돌파하는 국면에서 이더리움이 먼저 강력하게 올라갔었어요. 그리고 나서 조정을 보이고 재차 상승을 보이는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이제 요거는 토탈 3 차트인데요. 토탈 3 차트도 보시면 이렇게 추세를 형성하다가 추세 돌파하고 눌림 형성이 된 다음에 강한 돌파가 나타나고 있다. 이 정도로 일단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제 비트코인으로 돌아와서 보시면 비트코인이 이제 그 이더리움에 비해서는 좀 한 박자 늦은 상승을 보이곤 있지만 일단 연속 상승을 만약에 보인다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 22,700 대략, 여기가 이제 한 2만 얼마인가요? 잠깐만요. 이렇게 보시면 대략 이제 요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가격이 왜 안 나오지? 22,800 800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상단에 있어가지고 좀 가격이 잘 나타나지 않네요. 22,800 정도까지는 연속 상승, 지금 이 자리에서 연속 상승을 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일단 조정 가능성에 좀 더 무게를 두면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조정은 뭐 이렇게 깊게 이렇게 내려온다기보다는 제가 생각했을 땐 좀 서서히 눌려주는 어떤 그런 모습, 그리고 나서 재상승을 보일지 아니면 뭐 여기서 박스권을 보일지 뭐 아니면 하락 전환할지 뭐 이런 모양을 우리가 모양새에 따라서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전반적인 분위기가 시장 전체, 이 금융시장 전체의 분위기가 좀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쁘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뭐 껏해야 박스권 조정, 그리고 이거 박스권 조정을 보인 다음엔 다시 한번 재차 상승을 보이면서 한 25,000대 25,000 정도까지는 추가 상승을 보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의 판단입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이더리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더리움 보시면 뭐 좀 달랐죠. 뭔가 움직임이. 요번 상승은 아무래도 이제 비트코인이 탄력이 더 좋았지만 지금 보시면 그저께였나요? 그저께가 아니죠.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이 박스 추세까지 일단 올라갔다가 눌러줬다가 이미 먼저 올랐어요. 이게 어제였나요? 하여튼 뭐 강하게 먼저 올랐고 눌러줬다가 다시 한번 지금 비트코인 올라올 때 지금 재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모습을 보면 흐름 자체는 이더리움이 조금 더
강하게 움직이고 있다. 뭐 근데 이런 움직임이 좀 강하게 나오는 것은 제가 생각했을 땐 뭐 낙폭 과대주니까 크게 봤을 때 가장 좀 이렇게 시총 상위 코인 중에서는 뭐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많이 빠진 코인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아무래도 좀 반등도 강하게 나오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추세를 하나 그려보려고 했더니 되게 안 잡히네요. 꼭지점이. 자, 여기 잘못 찍혔네. 이게 원래 그 자동으로 찍히는데 이게 잘 안 찍힐 때가 있습니다. 자, 여기. 자, 이렇게 보시면 지금 대략적으로 봤을 때 지금 첫 번째 자리에서는 지금 여기서 걸렸었죠. 그죠? 네. 첫 번째 자리에서 걸렸다가 지금 돌파를, 네, 이런 박스 추세 상단을 돌파를 한 상태입니다. 돌파를. 그래서 이제 뭐 여기 이제 아주 강력하게 저항선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던 자리인데 이 자리를 일단은 돌파함에 따라서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하고 있다. 그래서 추가 상승을 하게 되면 어디까지 갈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을 본다면 일단 대략 한 1600대 1600대까지도 일단 열어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여기서 뭐 추격 매수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에 대해서는 좀 판단이 쉽지는 않지만 일단 매수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1600대 뭐 중반 이상에서 중반 정도까지는 적어도 1600대까지는 홀드해서 가지고 가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그 이후 그 뭐 향후에 오늘 이후로 뭐 바로 갈지 아니면 이제 뭐 좀 조정을 또 보이게 될지 모르니까 이제 그 추세를 깨기 전까지는 일단은 가져가도 무방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추세를 하나 그어 드리면 이렇게 자, 여기서부터 이어지는 또 잘 안 그려지네요. 기간이 좀 짧게 돼 있어서 이렇게 요 추세가 깨지지 않는 한 조금 흐름을 좀 계속 지속적으로 가져가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일단 그래서 일단 그리고 흐름이 아주 지금은 긍정적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제가 생각했을 땐 여기 요 전고점 부분을 하회하면서 여기 1420 정도 1420 정도를 하회하기 시작하면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될 것 같고요. 좀 더 가파른 추세를 좀 그려놓고 대응하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일단 주 추세가 이 빨간색 선이기 때문에 이 빨간색 추세선이 좀 낮게 잡으신 분들은 깨지기 전까지는 일단 끌고 가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저 리플 참 말이 헛나오네요. 자, 리플입니다. 리플. 자, 리플도 일단은 다시 좀 이제 상대적으로 그렇게 강한 것은 아니지만 지금 꾸역꾸역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단 추세선을 지금 저 위에서 내려오는 상단 추세선을 향해서 가고 있다. 그래서 이제 한 0.4불대 초반 정도까지는 일단 한번 시도를 해볼 가능성이 높지 않은가 싶습니다. 자, 다음은 솔라나인데요. 솔라나가 사실 굉장히 이게 좀 사실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나 싶어요. 왜냐면 크게 보면 이런 박스 추세라고도 볼 수 있지만 어쨌든 위에서 내려오는 이런 추세, 이 추세를 일단 돌파한 상태에서 전고점에 대한 어떤 반응을 아직은 하고 있지만 추세를 돌파한 상태에서 눌림까지 형성되면서 다시 한번 지금 상승을 보이고 있다. 이런 면에서 상당히 좀 긍정적인 관점에서 봐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은 제가 보기엔 상당히
추가 상승을 할 수 있는 긍정적인 모양새를 갖추고 있는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의 이제 목표치는 일단 뭐 좀 더 추가 상승을 할 것이다라는 면은 뭐 나오지만 뭐 최대 뭐 일단은 한 50불 정도, 대략 한 50불 정도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다. 그리고 최악의 경우라도 한 45불 정도까지는 올라갈 여력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 뭐 얼마까지 간다라고 이제 제가 장담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일단 전체적인 흐름상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은 좀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위에서 맨 위에서 내려오는 저기 위에서 내려오는 그런 추세를 돌파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왜 이렇게 찍혀 있을까요? 좀 잘못 찍힌. 다음 자리도 제대로 찍혔나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크게 틀린 것 같진 않은데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이래서 지금 보시면 상당히 긍정적인 모양새를 갖추고 있다. 뭐 이 정도로 보시면, 이건 뭐 쉽게 이제는 이런 종목들은 여기 26불, 25불 때 뭐 이런 저점까지 온다는 거는 이제 거의 뭐 이제는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시장도 뭐 지금 해외 선물도 우리나라 시장도 코스피도 한 40포인트대 오늘 올랐고요. 코스닥도 오늘 14포인트. 그래서 대략 한 1.8%, 1.9% 뭐 이 정도 올랐거든요. 그리고 지금 해외 선물, 뭐 나스닥 선물이나 뭐 이런 선물 쪽도 상당히 강세를 보이는 거를 생각한다면 뭐 쉽게 하락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에이다입니다. 에이다도 지금 보시면 조금씩 살아나고는 있는데 많이 처져 있어요. 상대적으로 많이 처져 있다. 자, 다음은 이오스입니다. 이오스 지난번에 이렇게 강하게 올라가지 못했었는데 이번에 조금 그래도 힘을 내는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아발란체인데요. 아발란체도 마찬가지로 좀 상대적으로 이제는 조금 강세를 띠고 있다. 이젠 그러니까 이런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 모르겠어요. 시총순으로 따지면 뭐 어떨지 모르겠는데 좀 가격대가 약간 있는 대략 한 적어도 뭐 1불 뭐 이런 2불 뭐 이런 것들 말고 시총이 높은 코인들 중에서 가격대가 뭐 적어도 한 20불 뭐 이 정도 뭐 30불 뭐 이 정도 이상에서 형성되는 어떤 흐름이 나오는 종목들이 최근에 좀 움직임이 좀 좋은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분위기는 상당히 긍정적인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 그래서 뭐 이 종목은 이제 만약에 눌림이 형성된다면 눌렀다가 갈 수도 있고요. 만약에 그냥 간다면 대략 한 25불 대 중반 정도까지는 추가 상승을 할 여력이 있어 보인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전체적인 흐름은 뭐 이제는 뭐 급락 가능성 뭐 이런 것들은 높지 않다. 높지 않다. 아직까지는 지금 뭐 급등을 한다, 뭐 어떤 여기서 연속 급등을 한다 이런 예상을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급락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진 상태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폴카다 좀 많이 처져 있는 코인 중에 하나인데요. 좀 처져 있다가 지금 돌려 나가고 있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제 매틱은 상당히 강한 코인 중에 하나였는데 역시나 지금 뭐 움직임이 아주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코인들은 섣불리 이제 숏을 친다는 거는 상당히 위험하다. 뭐 이 정도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상당히 위험하다. 숏을 치는 건 상당히 위험하고 일단 뭐 롱을 잡는 거는 조금 늦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아직도 추가 상승 여력은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보시면 매틱 같은 경우에 이게 폴리건이죠.
지난번에 뭐 이런 자리에서 제가 이제 매도를 보다가 매도를 안 잡았었는데 조정이 나왔다가 다시 한번 그 근처 갔다가 또 조정이 나오고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가 뭐 한 0.6불 정도 초반이었는데 지금 0.9불, 50%를 추가 상승을 한 상태입니다. 얼추. 자, 그리고 니어 프로토콜입니다. 니어 프로토콜. 자, 이렇게 지금 니어 프로토콜 같은 경우도 보시면 제가 봤을 때는 흐름은 사실 그 아까 내가 10불대 최소한 20불대 이상 좀 그 시총 상위 중에 뭐 이런 코인들이 좀 움직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요거는 좀 약간은 좀 그 모양새는 유사한데 가격대에서 조금 밀려서 그런지 몰라도 상대적으로 지금 움직임이 이렇게 썩 좋아 보이지는 않는, 상대적으로요. 지금 움직임이 나오고는 있지만 상대적으로는 좋지 않은 코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흐름이 나쁘지는 않고요. 자, 다음은 이제 아톰. 요건 이제 그 코스모스라는 코인인데 굉장히 좀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모양새가 상당히 긍정적이었었어요. 이것도 상당히 긍정적이었고 지금 흐름도 상당히 좋습니다. 이런 코인들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직도 상승 여력이 충분히 남아있다. 그래서 11불 정도까지는 움직일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습니다. 자, 샌드박스도 상당히 강한 코인이긴 한데요. 지금 현재 국면에서는 다소 좀 상대적인 약세를 보이고 있다. 왜냐하면 이 움직임이 여기서 너무 강하게 나왔었기 때문에 지금 모양새가 좀 다른 코인들하고 상당히 많이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만약에 상단을 돌파하기 시작하면 아무래도 상대적인 강세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도 일단은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뭐 오늘 그리고 하나 더 보여드리면 이더리움 클래식, 요게 아주 그냥 추세를 돌파하더니만 아주 강력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조금 뭐 지금 이제 굉장히 이제는 부담스러운 자리까지 올라온 상태예요. 부담스러운 자리까지 올라온 상태고, 뭐 제가 생각했을 때 여기서 추가 상승을 한다 하더라도 뭐 이렇게 아주 크게 상승을 뭐 이어가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래서 이제 뭐 많이 본다 하더라도 뭐 대략 뭐 요런 라인, 요런 고점 라인 정도 수준, 여기를 아마 조금 못 미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거의 그 턱에 차 있다, 시세가 턱에 차 있다 정도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추가 상승 여부는 좀 판단하기는 쉽지 않지만 어쨌든 추가 상승에 대한 부분은 좀 한계가 있을 것이다. 곧 한계가 드러날 것이다 정도로 말씀드리면서, 자, 뭐 오늘은 뭐 이 정도로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 자체는, 금융시장 자체는 상당히 긍정적인 쪽으로 좀 흘러가는 모양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중요한 거는 뭐냐면, 뭐 예를 들어서 미국 시장이 지금 일단 상당히 중요한데, 미국 시장 같은 경우 이제 일단은 이제 금요일 날 반등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추세, 하락 추세를 돌파를 해야 돼요, 최소한. 그러니까 오늘까지는 일단 강한 상승을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돌파를 만들어 줘야 돼요. 여기까지 돌파해 주면, 전고점까지 돌파해 주면 좋고, 어쨌든 돌파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뭐 모든 지수들이 돌파가 나와줘야 된다.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 그 나스닥도 지금 아직 돌파를 못한 상태니까, 그러니까 이건 뭐 하락 추세선을 돌파한 거는 맞는데, 이게 좀 너무 다른 지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다른 모양새를 그렸기 때문에 혼자 돌파를 하기는 했는데 진정한 돌파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마찬가지로 올라가가지고 이런 전고점 정도를 돌파해 줘야 전체적인 흐름이 긍정적으로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한국 시장은 뭐 이거 그냥 엄청나게 지금 아직 멀은 거죠. 이게 뭐 이제 뭐 조금 올라온 상태예요.
그래서 일단 한국 시장도 마찬가지로 코스피 같은 경우 요런 고점 라인을 일단 돌파해 줘야 그래야 이제 그러면 일단 여기가 이 저점이 좀 이제는 당분간은 뭐 금방 쉽게 깨지 않는 그런 라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시장이 좋지는 않다 아직까지는. 하지만 일단 긍정적인 쪽으로 좀 흘러가고 있는 모양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반도체 지수인데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인데 여기 반등을 조금 더 할 수 있는 여유가 있고 뭐 이왕이면 이게 돌파를 해주면 좋겠죠. 예. 자, 어쨌든 아주 초단기 추세는 일단 돌파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흐름이 상당히 양호하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10년물 금리도 뭐 상당히 안정, 뭐 많이 빠지고 많이 오르고 이런 것보다 안정세를 취하고 있는 게 좋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딜레이 차트라서 이거 보여드리기 좀 그런데 지금 뭐 상승 좀 가파르게 오늘 아까 몇 시부터인가 하여튼 아침에 좀 쳐져 있다가 지금 터닝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지금 그래서 보시면 지금 90 한 6불 정도까지 내려왔다가 지금 현재로는 100불을 살짝 넘어선 상태네요. 지금 요 차트는 97불 정도까지 나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뭐 보신다 하더라도 요런 라인이 되게 중요한 라인인데 살짝 깼다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올라갔다가도 다시 일단 하락 전환할 가능성은 일단 충분히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마지막으로 오늘 환율, 한국 시장 이제 환율 차트를 한번 보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환율을 한번 보면요, 여기 이거 아니구나. 어디 갔냐? 여기 있네요. 환율이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1330원 1333원 정도가 일단 대략 이 상단인데, 이 상단을 쉽게 돌파하기는 아마도 어렵지 않겠냐, 뭐 이런 제가 그 페이스북에다가도 지난 주말에, 아니 주말이 아니라 금요일날이었나요? 금요일날 포스팅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뭐 어찌됐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거 뭐 돌파를 못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뭐 하면 하는 거죠. 뭐 하면 하는 건데 아마 쉽지는 않을 것이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쉽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뭐 추가를 한다 못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에 앞서 일단은 여기서 연속적으로 막 튀어나가기는 그렇게 쉬운 자리는 아니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이렇게 뭐 만약에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도 환율이 조금 안정을 되찾으면서 1,300원 아래로 이렇게 좀 내려오기 시작한다면 뭐 그러면 좀 긍정적인 쪽으로 좀 보면서 반등을 좀 이어가는 그런 흐름을 예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분위기가 금융시장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 그런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왜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일단 뭐 긍정적인 쪽으로 흐름이 나오고는 있는데, 오늘 만약에 그 미국 시장이 오늘 밤 미국 시장이 좀 마감을 잘 해주느냐, 뭐 이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마감만 잘 해준다면 그러면 일단은 뭐 어느 정도 안심권에 들어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상단 추세선을 강하게 돌파해주면 또 아주 긍정적인 거고, 혹시 못한다 하더라도 강세를 이어 나간다면 뭐 긍정적인 흐름을 계속 이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무리가 아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는 구조 자체가 많이 좋아졌어요. 시장의 구조 자체가, 코인 시장을 말하는 겁니다. 비트코인 구조 자체가 상당히 좋아졌고,
일단 뭐 눌림이 나온다 하더라도 뭐 이전처럼 급락이 나온다든가 뭐 이럴 가능성이 높진 않기 때문에, 눌림이 나와서 만약에 전고점 부분에서 지지를 받는다거나 뭐 이런 흐름이 나오면 그때 이제 일단은 또 진입을 해볼 수 있는 타이밍을 노려볼 수 있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어쨌든 지금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눌림을 잘 이용해서 대응하면 비트코인이 25,000 정도까지 일단 열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25,000까지 가는 것을 기대하면서 대응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화가 들어오네요. 전화가 들어옵니다.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광고는 뭐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9월에 개강 예정입니다. 9월 언제인지는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9월 개강 예정이니까 9월 그 전에 일단 신청을 하셔야지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원이 많지 않고 딱 6명을 제가 정원이 6명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예약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락 주시고요. 여기 카톡 아이디로 연락 주시면 제가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월요일 날은 방송이 어렵네요. 네, 감사합니다.